옥상 바닷가 페이스 링골드 지음 좋은 온김 딸기 책방. 그날을 난 결코 잊지 못할 거예요. 별들이 내 곁으로 쏟아져 내리더니 조지 워싱턴 다리 위로 나를 두둥실 들어 올려 주었죠. 우리 아파트 작은 옥상이 내려다 보였어요. 엄마랑 아빠, 옆집에 사는 허니 아저씨랑 아주머니는 아무것도 모른 채 카드 놀이를 하고 있었죠. 내 동생 비비는 내가 하라는 대로 매트리스 위에 가만히 누워서 휘둥그레진 눈으로 하늘을 날아가는 나를 쳐다보았어요. 옥상 바닷가는 정말 멋진 곳이에요. 까만 밤 옥상에 누워 있으면 별들과 높은 빌딩 숲에 둘러싸여 부자가 된 기분이에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내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저 다리는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지요. 아빠는 조지 워싱턴 다리가 세상에서 가장 길고 아름답다고 했어요. 게다가 내가 태어난 바로 그날에 다리가 개통되었대요. 아빠는 그 다리를 세울 때 무거운 쇠줄을 감아 올리는 일을 하셨대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난 조지 워싱턴 다리가 너무너무 갖고 싶어졌어요. 이제 조지 워싱턴 다리는 내 거랍니다. 다리 위를 날기만 하면 돼요. 그럼 영원히 내 것이 돼요. 엄청나게 커다란 다이아몬드 목걸이처럼 목에 걸칠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냥 다리 위를 날면서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을 보고 감탄해도 돼요. 난 날 수 있어요. 그래요, 날 수 있어요. 캐시 루이스 라이트푸트. 이제 겨우 18살이지만 난 날 수 있어요. 가고픈 곳 어디든 자유로이 갈 수 있죠. 언제나, 언제까지나. 나는 아빠 일터에 따라가 보았어요. 새로운 노동조합 건물이래요. 아빠는 아주 높은 강철 대들보 위를 걸어갈 수 있어요. 절대로 안 떨어져요. 그래서 아빠 별명이 고양이랍니다. 하지만 아빠는 노동조합에 못 들어간대요. 할아버지가 조합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래요. 난 그 노동조합 위를 날아갈 거예요. 그리고 아빠한테 노동조합 건물을 선물할래요. 그러면 노동조합에 못 들어갔어도 피부가 검거나 원주민의 후예라 해도 아빠는 노동조합 건물 주인이 될 거예요. 아빠가 부자가 되면 24층 높이 대들보 위에 올라가지 않아도 돼요. 땅에 서서 다 지어진 빌딩을 올려다 보기만 하면 돼요. 엄마도 더는 울지 않겠죠. 아빠가 일자리를 찾느라 겨우내 집에 못 오는 일은 없을 테니까요. 엄마는 웃을 수 있을 거예요. 허니 아주머니처럼 늦잠을 자도 되고요. 우리는 매일 저녁 후식으로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있겠죠. 다음에는 아이스크림 공장 위를 날아가야겠어요. 저녁마다 확실하게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있게. 오늘 밤 우린 옥상 바닷가에 올라갈 거예요. 엄마는 땅콩을 볶고 닭을 튀겨요. 아빠는 수박을 사올 거고요. 허니 아저씨랑 아주머니는 맥주랑 초록색 카드놀이 탁자를 가져올 거예요. 별들이 내 곁에 쏟아져 내리면 난 노동조합 건물 위를 날 거예요. 이번에는 동생도 데려가야겠어요.
자기를 떼놓고 가면 엄마 아빠한테 일러 바치겠다고 했거든요. 난 동생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나는 건 아주 쉬워. 누구나 할 수 있어. 내가 가려는 그곳을 날아서 갈 수 있는 그 어딘가를 떠올리기만 하면 돼. 그러면 어느새 넌 별빛 가득한 밤하늘을 날고 있을 거야.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에 소장된 이야기 퀼트 작품 옥상 바닷가. 이 그림책은 작가의 퀼트 작품에서 출발한다. 페이스 링골드의 이야기 퀼트 옥상 바닷가는 어린 시절 추억과 상상, 그림과 퀼트를 엮은 예술 작품이다. 다리 위의 여자들이라는 5연작 시리즈의 첫 번째 작품으로 1988년에 완성되었으며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 1950년대부터 화가로 활동한 페이스는 1970년대에 어머니 윌리포시 존스와 함께 부드러운 조형물을 만들기 시작한다. 페이스가 퀼트에 흥미를 갖게 된 것은 패션 디자이너이자 재봉사인 어머니 덕분이다. 어머니는 페이스에게 조상들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 페이스의 증조 할머니 베시 빙엄은 밀가루 포대를 삶아서 표백한 천으로 퀼트를 만들었으며 남북전쟁 전에 플로리다에서 노예 생활을 한 고조 할머니 수지 세너는 농장주를 위해 퀼트 작업을 해야 했다. 페이스의 퀼트 작업에 나타나는 기하학적 무늬의 반복은 아프리카에서 온 조상들이 만든 초창기 미국 퀼트의 디자인을 반영한 것이다. 페이스는 그림과 퀼트뿐 아니라 이야기에도 차츰 흥미를 느끼게 되면서 퀼트를 이야기의 매개체로 삼기 시작했다. 페이스의 퀼트 작품은 대부분 미국 흑인 여성의 경험을 다룬다. 옥상 바닷가의 화자인 캐시는 원하는 곳 어디든 자유롭게 갈 수 있기를 꿈꾼다. 캐시는 하늘을 날아감으로써 꿈을 이루는데 이는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민간 설화 문학에 나타난 중요한 모티브를 상징한다. 노예들의 간절한 소망, 노예 생활에서 탈출해 자유의 몸이 된다는 은유가 바로 비행이다. 옥상 바닷가에는 현대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역사도 언급된다. 캐시의 아버지를 묘사한 장면에는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아프리카계 원주민을 노동조합에서 배제하는 관행이 암시되어 있다. 캐시의 아버지는 유색 인종이거나 원주민의 피가 섞여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었다. 소외된 사람들은 강철을 다루는 숙련된 기술자라 해도 이른바 조부조항의 근거에 노동조합에서 배제되었다. 아버지가 노동조합원이 아니었으면 자식도 안 된다. 과거의 조상이 차별받았으면 자손도 평등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사회적 굴레에서 아버지를 벗어나게 해줄 힘을 가진 사람이 바로 캐시다. 캐시는 영웅적이고 창조적인 일을 하는 흑인 여성이라는 페이스의 이상을 실현한다. 그러나 옥상 바닷가는 역사를 다룬 작품이 아니다. 페이스의 어린 시절 추억을 변환한 픽션이다. 페이스는 뉴욕 할렘에서 나고 자랐다. 무더운 여름밤이면 주민들은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가곤 했다. 어른들은 카드놀이를 하고 아이들은 간식을 먹으며 밤늦게까지 매트리스에 누워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어린 페이스의 눈에 아이가 없는 부부는 아이가 있는 집보다 여유로워 보였다. 언제나 서로 허니하고 불러댔기에 페이스는 그들에게 허니 부부라는 이름을 붙였다. 옥상 바닷가는 조지 워싱턴 다리와 가까운 할렘 아파트 옥상이다. 페이스는 어린 시절 내내 보아온 조지 워싱턴 다리를 나의 다리라고 불렀다. 그림책 옥상 바닷가는 이야기 퀼트 원작 옥상 바닷가와 많은 요소를 공유한다. 원작에서 가장자리 퀼트 부분에 들어갔던 텍스트는 책이라는 새로운 양식에 담기면서 조금 변형되었고
그림은 원작에서 쓴 캔버스청과 비슷한 캔버스지에 아크릴 물감으로 완전히 새롭게 그려졌다. 글씨 부분은 그림과 같은 캔버스지이며 가장자리 장식은 이야기 퀼트 원작의 느낌을 그대로 재현했다.